히트를 칩니다. 이게 미국 팝의 히트들이. 힘이었어요. 근데 이 팝 파워가 아,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으로 급격하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아주 뼈아픈 아.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풍호사님 생각에는 왜 팝의 그 주도권을 뺏겼을까요, 미국이? 아, 문제는 뭐냐면 이 예, 음악이 아주 이제 이 팝이 이제 전 세계 히트를 친 게 이제 50년, 60년이 되다 보니까 네. 10대들을 위한 음악이 실종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미국 팝 자체가 그래요? 올드해지면서 더 이상 미국 팝이 10대들에게 어필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고루해졌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고루? 네. 아, 그거에 비해 신기하네, 그것도. 케이팝을 들으면 10대들은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음, 40년, 50년 이 팝을 이끌 힘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아, 10대 팝스타들이 많았어요. 뭐 예, 엘라리는 맞아요. 모리슨이지. 심지어 마돈나도 10대였어요. 예. 뜬 때는. 근데 예, 내가 알기로는 마돈나도 자, 10대였다고 보세요. 들었어요. 마돈나가 10대면 지금도 10대 스타가 나와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예, 예. 10대 스타가 나오냐고요. 뭐, 10대들이 열광하는, 가끔가다 뭐, 예, 말씀하세요. 글쎄, 10대 스타는 나오는데 10대들이 열광하진 예, 않는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하고. 예를 들어 보면, 빌리 아, 아일리시 같은 10대 스타들이 있어요. 예. 예, 빌리 아일리시가 그 앨범 내가지고 그 그래미상 탔던 게 18, 19살이거든요. 빌리 음, 아일리시가. 근데 빌리 아일리시 음악을 들어보면 음. 10대들이 열광하는 음악이 아니야. 3, 40대들이 좋네. 기타 둥둥둥둥둥 조용하게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아니,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 재미난 거 하면, 이 빌리 아이리시가 인생이 아주 네, 거시기해서 네, 거시기한 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관계가. 네. 성생활이 거시기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무리 10대, 미국 10대가 불려나기로서니 네. 미국 10대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아니, 그러니까 부끄러운. 네, 애들이 만들어라. 네, 그 헛주된 명대사. 네. 아니, 이런 애들이 봐서는 안 되지. 근데 미국 문화가 10대가 음악을 하든 20대가 하든 30대가 하든 40대가 하든 다 애들이 봐서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그쵸. 아, 근데 비해 심각한데, 사실은 내가 보기엔. 케이팝 너무 깨끗하잖아요. 예. 사회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고 무리를 일으키고 스스로 자중하고 아예 스스로 당하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한 것처럼 이 팝 음악의 팝 음악으로 사실 전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 음악으로 치자면. 영화는 이제 당연히 헐리우드 근데, 영화. 근데 그 모든 게 근데, 다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예. 거예요. 그 아, 다음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이 음식. 뭡니까? 아, 이식. 코카콜라와 어, 맥도날드로 상징되는 미국. 이것도 파퓰러랑 같은 어, 얘기예요. 그러니까 팝 음악하고 같아요. 미국이 만든 음, 코카콜라와 미국이 만든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디에든 다 있다. 전 세계 어디 가든 아, 다 입맛이 통한다. 어? 음, 전 세계에 그 맥지수라 그래가지고 그 맥, 그 맥도날드 빅맥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를 파는데 그건 전 세계 다 있고 그걸 가지고 빅맥이 얼마에 팔리냐를 가지고 그 나라 물가가 비싼지 어떨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이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 아다시피 버거킹이 없는 나라들이 몇 있죠? 특히 지금 맞습니다. 그 러시아에선 버거킹이 실종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스스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글로벌 그걸 갖다가 위상을 스스로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막조가 된 이유인 거죠. 음, 그래서 확실히 예, 결국, 예. 예, 말씀하시죠. 예. 하나 예, 얘기하십시오. 말하세요. 예. 확실히 예, 얘기하십시오. 예. 아니, 결국 결론은 뭐냐? 책임감인 것 같아요. 예. 다 따지고 보면 결국 책임감의 실종이다. 음, 미국의 이 패권의 이 근본 붕괴는 음, 중국 때문도 아니고 러시아 때문이고 미국 스스로가 책임감이 실종됐다 지금. 예. 예? 이익만 누리려고 하지 그에 합당한 책임과 보험사와 서비스는 실종됐다 지금. 음, 예? 예? 자리만 급급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거지. 아하 참 이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음, 사실 미국 사람들이 되게 머리가 좋거든요. 음, 예? 미국 이 정치가나 경제인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사실은 음, 생각보다. 음, 예? 근데 얘들이 바보가 아닌다면 지금
자신들의 실질적인 위협이 중국이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지만. 왜냐면 이미 지난 20년, 중국이 뜨기 시작한 1990년대 말을 피해서 지금까지 20년 나온 결과를 놓고 중국은 절대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지 앞가림 하기도 바쁘고, 지 밥 벌어먹기도 바쁘고, 그거에서 체면도 내던지는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되는 나라라는 건 이미 전 세계에 다 이게 알만한 나라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정작 중국의 세계 패권을 무너뜨린 거는 미국의 그런 무슨 뭐 온갖 전략 그런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했던 1대1로 다 말아먹었다. 그쵸, 그쵸. 그거 누구나 아는 거거든요. 온갖 1대1로 하면서 온갖 폐악질을 벌여가지고 1대1로가 들어간 나라보다 이제 중국 사람 나면 막 테러까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말 그대로 진짜. 그쵸. 그런 식으로 자기 글로벌 리더십이 완전히 그냥 있을 그 희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미국이 있어서 물론 군사적 위협, 정치적 위협이 되겠지만 글로벌 리더십 차원에서 위협은 이제 한국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알고 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예. 맞아요. 그래서 한국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얘기를 한번 잠깐 드려보죠. 자, 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아이폰만큼이나 유명한 중국 휴대폰이 있나요? 없죠. 약간 자, 일단은 아이폰이 전 세계의 그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건 다들 인정하잖아요. 예. 그쵸? 근데 그러면 그 아이폰의 그 맞수가 될 수 있는 폰은 뭐예요? 삼성폰이죠. 네, 삼성의 갤럭시예요. 이런 식으로 음. 이거야말로 진짜 글로벌 패권이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어떤 인지도인데 예, 자기가. 전 세계 전기자동차를 대표하는 테슬라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테슬라에 겨줄 만한 업체가 전 세계에 사실은 현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판매 2위래요. 테슬라 이어서. 아, 아이오닉 5가 이 아이오닉 5서부터 아이오닉 6 얼마나 잘 나왔어요. EV6 같은 거 진짜 잘 나왔어요, 모양이. 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팔리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얘기한 대로 한국이 정말 미국에 견줄 만한 패권을 가진 건 한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어떤 분야별로는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게다가 근데 사실 미국이 더 제가 보기엔 미국이 진짜 더 위협적으로 느끼는 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글로벌 패권에 있어서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혹시 뭐였는지 아십니까? 뭔가요? 달러가 그것이, 석유 아닌가요? 석유? 아니, 그거보다 진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진짜. 뭔가요? 그게 뭐냐면, 영어 문화권, 영국 아, 문화권이었던 거예요. 예. 영미권. 그러니까, 영미권이었는데, 영미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미국은 득보자점이니까 영미권이라 그 영국권이었죠. 예. 그러니까 영국 문화권이었죠. 예. 근데 이 미국이 세계패권에 차지했던 전략은 그 과거 나폴레옹이나 어떤 징기스칸이 했던 전략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의 패권국가를 갈아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이 세계 패권을 쥐었잖아요. 네. 영국도 뭐 비슷하게 프랑스나 이런 데랑 그때는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쥐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패권을 쥐고 나니까 제대로 된 패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체가 너무 힘이 소진해가지고 심지어 프랑스의 멸망도 못 시켰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최고는 맞지만 원탑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계속 프랑스 심지어 독일한테도 계속 위협을 받으면서 엎쳐 뒤쳐가는 패권이었는데 미국이 아예 원탑 패권이 됐던 그러니까 최고 패권이 아닌 원탑 완전히 독보적 패권이 됐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국 문화권이어서 영국을 포함한 영국의 세력권을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영국과 달리 영국의 통치나 영국의 그런 패권 유지 방식 안에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것을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영국이 갖고 있던 그 패권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플러스 이제 유럽 전체의 단합을 이끌었다 이거예요. 나토를 만들면서. 이것이 이 미국이 진짜 세계 패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은 기존에 영국이 어떻게 이걸 반발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당연히 이제 나치 독일 탄생이나 뭐 이런 것 다 있겠죠. 어쨌든 이걸 통해서 결국 영국이 지금은 어떤 신세냐면 영국의 별명이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네, 그쵸.
과거 자기를 지배하던 나라를 완벽하게 자기 속국화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이라크 전쟁이나 수많은 전쟁에서 영국군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할 정도로 영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아주 뛰어난 네. 시다바리가 됐어요. 표현하자면.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대신에 미국은 뭘 시켰을까? 영국 왕실을 지켰다고. 네. 예? 솔직히 영국 여왕이 인정받는 게, 솔직히 임금과 존경받는 게 미국의 협조 없이 가능했겠냐.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국의 시켜서 최대 정도는 미국이 해주고 그 외에 모든 사실상 패권을 싹 걷어가 버렸다. 네. 근데 영국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놈이 사기치고 뭐 협작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속절없이 당했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그 미국의 패권의 비결이었는데 그것을 미국식 이 패권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는 방식을 쓸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가 어디겠냐 이거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됐으니까 네. 이 2부로 넘어갈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좀 일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오늘은 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예, 이유는 이제 미국 패권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